과일에도 위험한 과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이 상식이 60대 이후에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대사가 느려지는 나이에는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가 건강한 노후 생활과 힘든 투병 생활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수년간 혈관 건강과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강관리센터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혈관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잘못 고르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하고 혈관벽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과일을 적당히 드시라는 말만 들으셨지 정작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어떤 과일이 혈관을 살리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지금이 바로 그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일 선택이 뇌졸중과 당뇨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6달 뒤 혈관 나이를 바꾸고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과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고 자연이 준 완벽한 건강식.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공식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과일 속 당분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시키지만 60대를 넘어서면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생각나네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를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망고 몇 조각, 바나나 반 개, 포도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드셨죠. 비타민도 챙기고 섬유질도 섭취하니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대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으니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11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포인트나 뛴 거예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분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과일 위주로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함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야 문제가 보였죠. 매일 아침 먹던 그 과일 샐러드였어요. 망고 한 조각의 당도는 15%가 넘고 익은 바나나는 각설탕 5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담고 있거든요. 포도 한 송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을 포함하고요. 이걸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빠르게 대응했지만 60대 후반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모든 과일이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과일의 종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달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관벽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그 자극이 쌓이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좁아진 혈관은 결국 막힙니다. 이것이 뇌졸중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있나요? 그 과일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과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진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제주도로 내려가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죠. 아침마다 바나나 2개와 파인애플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대요. 간편하고 맛있고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었죠.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저녁에는 배우자분이 차린 밥상을 드셨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고요. 매일 아침 해안 산책로를 30분씩 걸으셨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왔대요. 쉽게 피곤해지고 갈증이 자주 나셨죠. 화장실도 평소보다 자주 가게 되셨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건강검진센터를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공복 혈당이 16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김진호님은 믿을 수 없으셨대요. 자신은 과식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요. 제가 아침 식단을 여쭤보니 바나나 2개와 파인애플 주스라는 답을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져요. 겉이 노랗게 익고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죠. 이런 바나나 2개면 각설탕 10개에 가까운 당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에요. 파인애플 주스는 더 심각하죠. 주스를 만들 때 섬유질은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파인애플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파인애플 4분의 1개가 들어가요. 과육으로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그만큼 먹기 어렵지만 주스로 만들면 쉽게 마시게 되지요. 저는 김진호님께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제안했어요. 바나나와 파인애플 주스를 끊고 대신 식사 후 사과 반 개만 드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허전하셨대요. 달콤한 아침이 주던 만족감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목마름도 덜 하셨죠.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당은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3달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여러분이 과일을 선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와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진호님처럼 단지 아침 과일 2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당뇨 진단 직전까지 갔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무너뜨리는 과일들과 혈관을 살리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고 부드러운 음식이 당기게 되지요. 씹기 편하고 삼키기 쉬우니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지요. 과일도 마찬가지이고요.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되니까 금방 먹기 편하고 포도는 한 알씩 집어 먹기 좋고 파인애플은 통조림으로 사면 편하죠. 이 4가지 과일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해요. 하지만 이 달콤한 편리함 뒤에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를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망고 몇 조각, 바나나 반 개, 포도 한 송이를 그릇에 담아 정성스럽게 드셨죠. 비타민도 챙기고 섬유질도 섭취하니 이만한 아침 식사가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11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이나 뛰어오른 거죠. 함께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먹던 그 과일 샐러드가 문제였어요. 망고 한 조각의 당도는 15%가 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한 개를 순식간에 먹게 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있죠. 태국산 망고 한 개의 당도는 18%에 달해요. 익은 바나나는 각설탕 5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담고 있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당도가 20%를 넘어요. 한 알 한 알이 작아서 계속 손이 가고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죠. 이순자님께 과일을 바꾸라고 제안했어요. 망고와 바나나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포도 대신 토마토로 교체하시라고요. 그리고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라고 했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당은 12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단지 과일의 종류를 바꾸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인데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파인애플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요. 신선한 파인애플도 당도가 높은데 통조림으로 가공하면 시럽까지 더해지거든요. 파인애플 주스는 더 심각하죠.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요.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파인애플 4분의 1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몇 분 만에 마셔버리면 그 모든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흡수되겠지요. 제가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편리함과 달콤함이죠.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달콤함이 곧 높은 당분이고 그 당분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특히 익은 과일, 냉동 과일, 주스로 가공된 과일은 당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요. 생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죠. 혈관은 당의 반복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해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이것이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죠. 70세 윤성민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당도 과일을 피하고 식사 후 소량만 섭취하는 게 핵심이에요. 공복에는 절대로 과일을 먹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식사 후 30분 뒤에 작은 조각만 먹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생과일을 그대로 작게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이것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혈관을 지키는 3원칙입니다. 주스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돼요. 씹어 먹을 때 얻는 포만감도 사라지죠. 그래서 주스는 같은 양의 과일을 훨씬 빨리, 많이 섭취하게 만들어요. 통째로 씹어 먹는 과일은 소화가 천천히 되고 그 과정에서 당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위험한 과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과일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달콤함을 포기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혈관의 재생이죠. 지금부터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들과 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과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과일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네 가지 과일은 혈압과 혈류를 안정시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정혜성님은 10년째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루에 3알씩 관리용 약을 드셨는데도 혈압이 쉽게 잡히지 않았죠. 수축기 혈압이 항상 150 안팎을 맴돌았어요. 약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부작용도 조금씩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제게 오셨죠. 저는 구체적인 과일 처방을 드렸어요. 아침에는 사과 1개,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5개,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반드시 드시라고 했죠. 정혜성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과일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나아질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약을 늘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어요. 혈압은 여전히 150 근처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어요.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145로 떨어졌거든요. 석 달째에는 140, 넉 달째에는 135까지 내려갔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125였어요. 10년 동안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던 혈압이 과일 4가지를 꾸준히 먹은 것만으로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사과의 케르세틴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 노화를 막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인 덕분이에요.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의 탄력을 회복시켜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32%나 낮았대요. 이것은 약물 수준의 효과죠. 하루에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되거든요. 사과는 더 놀라워요. 사과 하나에는 케르세틴과 펙틴이 풍부해요.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펙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특히 사과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 사과 한 개가 의사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요. 신기한 점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가 생토마토보다 혈관 건강에 더 좋은 이유죠.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는 과일 중 유일하게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요.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하루 반 개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샐러드에 넣거나 통곡물 빵에 발라 먹으면 좋아요. 제가 만난 70세 윤정호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혈압과 혈당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고혈압 관리 중이셨고 부인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죠. 식습관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하루 4가지 과일 루틴을 배우셨어요. 아침 식사는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오트밀의 섬유질이 블루베리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주었지죠. 점심에는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셨어요. 채소의 섬유질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줬고요.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셨어요.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얇게 저며 통곡물 빵에 올려 드셨죠. 처음에는 번거로우셨대요. 과일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식사 시간도 신경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지셨어요. 냉동실에 블루베리를 항상 준비해두고 방울토마토는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아보카도는 일주일에 2번 사서 적당히 익혀 드셨고요. 사과는 항상 과일 바구니에 담아 두셨어요. 2달째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랐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곤함도 줄어들었죠. 석 달째에 건강검진센터에 가셨을 때 결과가 놀라웠어요. 남편분의 혈압이 150에서 135로 떨어졌고 부인의 공복 혈당은 130에서 115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6달이 지났을 때 두 분의 수치는 더욱 좋아졌어요. 남편분의 혈압은 125까지 떨어져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부인의 혈당은 110으로 안정되어 당뇨 위험에서 벗어나셨죠. 두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보다 과일이 더 믿음직스럽다고요. 윤정호님 부부의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일관성과 타이밍이었어요. 과일을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만드셨어요. 공복에 먹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셨죠. 주스로 만들지 않고 통째로 씹어 드셨고요. 하루에 많이 먹는 대신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드셨어요. 이 4가지 과일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죠. 6개월이 지나면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요. 1년이 지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 과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관을 되살리고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은 과일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언제 먹고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실제 효과를 결정하거든요. 같은 과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혈관 건강은 타이밍과 조합의 과학이죠. 제가 만난 74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배우자분이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뇌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받아 목숨은 건지셨지만 후유증이 남으셨죠. 왼쪽 팔다리가 불편했고 언어 장애도 조금 있으셨어요. 박영자님은 배우자분을 돌보며 매일 자책하셨대요.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라고요. 혈관이 서서히 막히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터지거나 막히는 거라고요. 박영자님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배우자분의 재활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죠. 먼저 냉장고를 정리하셨어요. 망고, 바나나, 포도, 통조림 파인애플을 모두 치우셨죠. 대신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아보카도를 채워 넣으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불만을 표했대요. 달콤한 과일이 사라지니 섭섭했던 거죠. 하지만 박영자님은 단호하셨어요. 배우자분이 겪은 고통을 다시는 누구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아침 식탁이 달라졌어요. 바나나 대신 사과를 깎아 내놓으셨죠. 점심에는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준비하셨고요.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조금씩 내놓으셨어요.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샌드위치에 넣어 드셨죠. 처음 한 달은 가족들이 투덜거렸대요. 하지만 2달째부터는 모두가 적응했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다며 좋아했죠. 배우자분의 재활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고 말도 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대요.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어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2차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놀라운 건 가족 모두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박영자님 자신도 혈압이 떨어졌고 함께 사는 따님의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결심이 온 가족의 건강을 바꾼 거죠. 박영자님은 이제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신대요. 과일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싶으셔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이 있었죠. 모든 과일이 다 건강에 좋다는 거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래요. 60대 이후에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법이 혈관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같은 고당도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당뇨로 이어지죠.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어떨까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식사 후에 적당량 먹으면 혈관이 회복돼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혈관 나이가 젊어지죠. 3개월이면 몸이 반응하고 6개월이면 수치가 개선되고 1년이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할게요. 냉장고에서 바나나나 포도를 하나 빼고 사과나 토마토를 하나 넣으세요. 이 작은 교체가 시작이에요.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이 작은 선택이 6달 뒤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바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조미료와 혈관을 살리는 향신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금, 설탕, 간장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향신료가 혈관을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박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식탁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요. 배우자분의 2차 뇌졸중이 왔을 수도 있고 자신도 같은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고요. 과일 하나의 선택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셨죠. 혈관은 매일의 식습관에 반응해요. 좋은 음식을 반복하면 회복하고 나쁜 음식을 반복하면 무너지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몸의 자연 법칙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 한 조각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혈관 상태를 결정하죠.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면 혈관 나이도 달라져요. 이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작은 선택일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